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AMPN 글로벌 이한별 대리. 네, 저는 광고 퍼포먼스 3팀 진현석 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대리님? 오늘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연말 광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라고 이제 질문을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사실 저런 이벤트만 한정을 지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뭐 연에 봤을 때 좀 메인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있었을 때 좀 광고를 언제부터 좀 준비를 하고 뭐 예산이나 매체는 뭐를 선정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하게 됐습니다. 대리님께서는 연말 광고 기준으로 그러면은 언제 전부터 광고를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렇게 준비 기간이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 딱 우리 뭐 연말이다라고 했을 때 좀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12월 뭐 중순부터 뭐 1월 거의 뭐 5일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느꼈을 때는 좀 이벤트라는 느낌이 확실히 좀 덜 하기 때문에 기간 설정부터 좀 잘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면은 좀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 딱 날을 가운데로 잡았을 때 앞뒤로 3, 4일 정도? 아니면 뭐 5일 정도? 최대 뭐 10일까지도 괜찮은데, 최대한 그거는 좀 타임세일 느낌이라든지, 사실 소비자가 느꼈을 때 이게 이벤트 기간이 너무 길어버리면 이게 지금 안 사도 되겠다, 나중에 사도 되겠다라는 심리 상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희가 객단가가 좀 낮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좀 충동 구매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좀 타임 세일이라든지 좀 소비자를 극박하게 하는 그런 좀 전략도 필요하죠. 맞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임세일 같은 경우는 굳이 뭐 한 달 전부터 미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타임세일 기간을 연말 기준으로 한 일주일 전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그 짧은 기간 동안 광고를 했을 때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를 알지 못할 것 같아서 전환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좀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은,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이제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광고를 좀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브랜딩도 같이 하면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저희가 만약에 뭐 A라는 제품을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 한 5일 전부터 아니면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던 제품들을 계속 광고를 태워서, 원래는 뭐 3만 원인 가격인데 이거를 만약에 리타겟팅을 돌렸을 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이 똑같은 제품인 이 기간에만 좀 싸게 팔 수가 있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심리 작용이 계속 고민을 했던 것도 아무래도 리타겟팅이다 보니까 구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딱 그 기간에 맞춰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대에는 사실 소재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기간대에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저희만 저런 광고를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때 되면은 아마 웬만한 업체들이 다 저런 빅 이벤트들은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입찰가 경쟁도 높아지고 CPC도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눈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다 어딜 가든 세일,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얘기들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어떤 제품을 팔고 제품의 소구점도 녹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 제품과 소구점이 녹여져 있었을 때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떤 경쟁력이 있고 어떤 이벤트를 하는지도, 좀 그런 포인트들을 3가지 정도를 잘 찝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해당 상품 뭐 시즌 오프 해가지고 세일을 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하면은 그 연말에 몰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피로도를 느낄 수 있기는 한데, 이제 그 제외하고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 예약 같은 경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품들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 다양한 어떤 상품이 있는지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일단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전 예약을 해가지고 지금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전환이 되게 잘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시기에 오히려 피로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간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이 있다라고 상품이 있다라고
상품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광고들도 한번 집행을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해당 기간에는 좀 최대한 많은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는 뭐 메인이 SA라고 하면은 해당 기간에는 사실 저는 DA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SA에서 뭐 해당 소구점을 아무리 녹여봤자 제한도 많이 걸리고 사실 이미 저희 제품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SA 쪽에서 많은 전환을 더 일으키려고 SA 전략을 짜기보다는 DA 전략을 좀 더 짜지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이제 매체를 고를 때에도 CPC를 많이 이제 고려를 하시는데 이제 입찰 경쟁도가 심하다고 했으니까 네트워크 배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 배너도 좀 자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네트워크 배너가 CPC가 싼 대신 아무래도 페이스북보다는 이제 클릭률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이제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피드나 뭐 스토리를 넘기다가 보면은 저희 광고만 따로 볼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 배너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사나 이런 데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중간에 조그맣게 껴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소재가 진짜 눈에 튀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잘 클릭하지도 않고 그래서 만약에 네트워크 배너를 진행을 하시면 제가 옆에 적어드렸던 여기 이벤트 소재 특징, 가격, 제품, 시간 을 좀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텍스트 수는 최대한 적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뭐 70% 할인한다 라고 하면 그 70%만 강조하고 나머지 기간이나 뭐 이런 거는 조금 글자 작게 써도 되니까 제가 저 세 개 중에 제일 메인인 소구점을 잡아서 글자를 제일 크게 하고 텍스트는 최대한 작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것도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할인이라는 프로모션을 내걸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24시간 동안 그 할인 소구를 내비추기에는 어느 정도 손해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심야 시간대나 아니면 좀 밤 늦게서부터 이제 새벽 시간대에서만 이제 할인 소구점을 내세우는 그런 광고를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전에 광고를 기존에 이제 이벤트 때 말고 제가 상시 진행했던 광고에서 좀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봤을 때 아니면 뭐 시간대나 오디언스 타겟별로 분석을 해봤을 때 저희가 좀 맞춰져 있는 시간대나 뭐 이런 게 있다면은 해당 기간에는 조금 이런 거를 풀어서 진행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저런 데 집중을 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입찰 경쟁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딱 메인 타임에만 진행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전략은 너무 여러 가지라서 메인 타임에만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저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메인 타임은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메인 타임은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는 오히려 그 메인 타임이 아닌 시간대만 광고 노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스트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이게 10번 클릭이 돼서 구매를 하나 5번 클릭이 돼서 하나 어쨌든 CPC가 저렴했을 때 어쨌든 저희가 마진율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꼭 메인 시간대에 팔리던 뭐 메인 시간이 아닐 때 팔리던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뭐 저희가 전환수를 많이 팔아야 되고 이제 수량을 다 빼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제 메인 시간대에 최대한 많이 팔리게 하는 게 좋기는 한데 꼭 그게 정답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같이 진행을 하시더라도 초반에는 일단 다 시간을 풀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을 이제 시간대별로 효율을 봤을 때 뭐 낮 시간대에 클릭률은 안 좋은데 전환율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낮 시간대에만 돌려도 괜찮고 저녁 시간대에 클릭률은 좋은데 뭐 전환율이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저희 경쟁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도 싸고 저기도 싸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비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저녁에 또 효율이 안 좋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예산이 넉넉한 경우에는 당연히 24시간 다 진행을 하시는 게 좋죠. 그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약간 생각마다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새벽 시간대만 이제 타임 세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브랜딩이 잘 안 되어져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 시간대에 이렇게 원래 이 가격에서 얼마나 몇 % 할인을 한다는 것을 이제 주간 시간대 배너 광고나 그런 걸로 이제 광고를 통해서 좀 인지를 시켜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좋은 성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그쵸. 그런 거 너무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만약에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신사에 입점되어 있으신 광고주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런 기간대는 사실 그 무신사 그 내부 앱 플랫폼 안에서도 할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만약에 무신사랑 저희 자사몰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자사몰의 메리트가 무신사보다 있지 않는 이상 사실 자사몰에서 구매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광고주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는 사실 만약에 마진이 남는다는 선에서는 만약에 저희가 브랜딩 목적이고 너무 이거를 할인 목적뿐만 아니라 재구매율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마진을 안 보더라도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할인 때문에 사기는 사지만 제품이 충분히 괜찮으면 재구매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번 기간에는 이제 신규 고객 유치를 이제 KPI로 잡고 그냥 전환율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질문이 네, 안녕하세요. 여성 의류 업체 마케팅 팀장입니다. 질문은 여기에 드리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네, 여기다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무신사나 뭐 이런 쪽의 플랫폼에서 이제 사실 저희 제품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전략을 잘 짜야 되기는 해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구매는 해왔던 플랫폼에서 하는 게 싸고 그쪽 내부에서도 쿠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이제 자사몰에서 특히 더 장점이나 뭐 이점이 있어야 자사몰까지 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무신사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소비자가 구매를 했을 때 그 최종 구매가가 얼마인지 고려를 하신 다음에 자사몰의 가격도 좀 그거에 맞춰서 이벤트 기간 내에는 좀 조정을 하시고 좀 기획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무신사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못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너무 마진이 안 남는다거나 역마진이 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세트 상품을 판다거나 아니면은 증정품을 준다거나 좀 무신사보다는 이제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면은 좀 다른 전략을 이제 짜서 뭐 1+1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좀 할인 이외에 좀 다른 이벤트들을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그 이벤트 상품을 기획을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뭐 대표님들께서 상품을 정해가지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가 어떤 상품을 하면 좋을지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잖아요. 그 대리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혹시 말씀드리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광고주 분이랑 좀 생각하는 게 좀 상이할 때가 좀 있는데 이제 광고주 측에서는 좀 재고가 좀 많이 있는 상품이거나 아니면은 좀 이번에 밀고 있는 상품을 이벤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로 했었을 때 잘 되면 다행이기는 한데 어쨌든 광고비를 써서 아웃풋을 내야 되는 거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베스트 상품을 진행을 하는 게 맞고 그런 새로 출시된 상품이나 이런 거에서도 뭐 인지도를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제 그 베스트 제품의 이제 구성을 같이 짜는 거죠. 베스트 제품 플러스 뭐 신규 제품을 한다든지 구성을 좀 다르게 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지금 객단가 40만 원 가량의 의류 판매 중인데요. 구매당 단가가 5만 원대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구매 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매체는 페이스북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정말 라이브도 많이 하고 이제 영상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한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일단 소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소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가 정말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해당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객단가가 4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소비자가 사실 단번에 충동 구매로 하기에는
그 관여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소재 하나로 가지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 제품이 40만 원의 값어치를 하는지를 소재에 녹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재 뭐 가격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제품만 이쁜 경우에는 사실 클릭률은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들어왔을 때 보니까 가격이 40만 원이다. 좀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탈률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좀 해당 소재에서 오히려 만약에 지금 소재에서 가격을 표시를 안 하고 있다면 오히려 처음부터 소재에서 가격을 표시를 하고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클릭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얼마인지를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환율이 높아져서 구매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두 가지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없이 일단은 저희 소재 뭐 제품만 가지고 좀 어필을 한다든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뭐 상세 페이지에 40만 원 값어치에 충분히 어필이 되어 있다면은 전환율이 높을 것 같고, 그래서 4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일단 광고를 하기 전에 좀 최대한 일단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부터 다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관여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40만 원짜리 의류를 구매를 할 때는 저 비슷한 단가에 다른 이제 명품 메이커들도 많이 비교를 해볼 거고, 그랬을 때 뭐 핏이라든지 리뷰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저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뷰 작업도 뭐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상세 페이지에서 원단이 뭔지, 뭐 얼마나 그 40만 원 내 값어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능성이 있으면 기능성이 얼마나 기능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이 어필이 다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페이스북 광고를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혹시 그 가격이 나와 있는 광고도 진행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때 효율을 좀 알려주시면은 저거를 좀 비교를 같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가 40만 원. 하긴 한별 대리님은 좀 고가의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 좀 어떤 걸 많이 보는 편이세요? 고가의 제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상품인지 상관없이 그냥 고가의 제품. 네, 말씀하시는 가방이라고 하면, 가방이라고 하면요? 아니, 가방 아니면 신발? 신발. 가방 신발 말고 화장품 기기로 하겠습니다. 뷰티 기기를 제가 이제 사는 이유,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전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진짜 입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광고든 광고가 아니든지 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피부가 진짜 좋은 사람들이 그 기기를 협찬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찍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아무 제품이나 저는 사용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보면은. 그래서 그런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사용을 하면서 보여줌으로써 더 신뢰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작정 다 광고라고 해가지고 좀 거리감을 두는 게 아니고, 오히려 피부에 직접 사용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일수록 저는 광고를 조금 더 믿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광고가 사실 이게 인식이 안 좋아서 그렇지, 사실 저는 광고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히려 마케터가 아니었을 때는 광고를 믿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광고라서 나는 좀 못 믿겠다라는 게 컸는데, 막상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광고를 하는 게 이게 사실 뭐 안 좋은 제품을 좋아 보이게 하려고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이런 거 팔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분들이 더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허위 광고, 과대 광고 이런 거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저는 그건 소수라고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나도 이걸 팔고 있어라는 거를 그냥 세상에 그냥 내보내기 위해서 광고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안 좋게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 광고를 저는 좀 자세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에서 소재를 아무래도 많이 평소에 보다 보니까 이 소재를 봤을 때 소재의 뭔지를 보는 것 같고, 그 소재를 보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제가 본 내용이랑 좀 다르다, 아니면 랜딩이 생각보다 좀 큰 카테고리에 잡혀 있다라고 하면 좀 이탈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의류 광고라고 쳤을 때 해당 그 뭐 바지가 너무 이뻐서 저는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이제 그냥 메인 홈페이지로 들어가지는 거죠. 그럼 저는 또 이제 당연히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세팅을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다른 옷도 이쁘니까 이제 이 바지만 보지 말고 다른 옷도 봐봐라, 괜찮다 라는 거를 가지고 살 수도 있는데, 또 반면 또 만약에 그 바지만 진짜 보고 싶어서 왔던 사람들은 그
홈페이지 안에서 또 하의를 들어가고 그 하의 안에서 그 제품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이탈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전략을 잘 짜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도 같은 소재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소비자마다 생각하는 게 다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 뭐 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광고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객단가가 너무 높은 경우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0,000원에서 뭐 30,000원 사이에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하면 그걸 구매를 하고 나서 나중에 뭐 좋으면은 재구매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한번 써보고 마는 거지라는 느낌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광고에 있어서 너무 이제 사람들이 어차피 이거 리뷰수 많이 해도 광고인 거 알아서 안 해요. 뭐 인플루언서 광고해도 그 어차피 효과 없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적대감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사람들도 이제는 광고라서 낚여서 사지만 생각보다 제품이 좋아서 맞아요. 좀 진짜로 실제로 좋은 리뷰를 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아마 리뷰를 지금도 아무 제품이나 좀 많은 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광고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진짜 좋네요, 이런 리뷰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이제 광고를 한다고 무조건 안 좋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좀 어떤 광고를 솔직하게 좀 잘 하는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벤트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좀 터무니없이 그냥 클릭만 유도하는 그런 광고보다는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진짜 저희가 줄 수 있는 혜택들이 뭔지 를 잘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원래 30,000원짜리 제품인데 해당 기간에 소재만 바꿔서 블랙 프라이데이 기념 30,000원 판다고 하고 그 기간이 끝나는데 또 30,000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자 기만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소비자도 이 받았을 때 제품이 좋았더라도 이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인식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말 그대로 좀 낚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당 기간에는 좀 소비자를 어떻게든 좀 어그로를 끌어서 뭐 한두 명이라도 팔아야겠다 느낌보다는 실제로 저희가 마진이 좀 적더라도 저희 제품 괜찮다라고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일단 처음 그냥 구매를 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고 진행을 하는 것도 좀 부담 없이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저런 경우 말고 이미 이제 기존 고객들이 많은 경우에 기존 고객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굳이 이제 저렇게 광고를 안 하더라도 저런 이벤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벤트도 사실 너무 자주 하면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곧 얘는 곧 좀 있으면 위클리 세일 하겠지? 좀 있으면 뭐 먼슬리 세일 하겠지? 언제면 뭐 세일 하겠지? 그럼 이때 사야지? 하고 기다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벤트도 너무 자주 하기보다는 좀 특정 이벤트 때, 빅 이벤트 때 좀 크게 이벤트를 하고 평소에는 너무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여기는 뭐 할인만 하는 뭐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좀 안 주는 것도 좋아서 이제 단기적으로 뭐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이벤트를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것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았던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프로모션 같은 기획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이제 연말이면은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브랜드의 강점이나 그런 거를 좀 잘 녹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셔가지고 그렇네요. 선배대리님은 이벤트 어떤 이벤트 좋아하세요? 이벤트요? 네. 일단 질문이 먼저 들어와서 제 질문을 읽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생활잡화 업종이고 제품은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시즌에 매출 높이고 싶은데 경쟁이 너무 셉니다. 특히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요. 제품은 저가부터 고가까지 500종이 넘습니다. 리뷰수도 충분하고요. 근데 광고비 대비 로아스 뽑기가 힘드네요. 특별하게 새로운 세팅 전략이 있을까요? 이게 DA 같은 경우에는 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더라도 뭐 연말이나 추석 이럴 때 사실 선물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한우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선물 세트라고 하면 생각 드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그게 시즌이기 때문에 거의 1년의 매출 거기에서 반 정도는 나온다고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업종의 광고주 분들은 사실 이벤트나 이런데 좀 많은 거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경쟁이 너무 세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 뭐 효율이 너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 때는 비용을 낮추는 것도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들이 많이 쓸 때 이걸 따라가기보다는 차라리 저 때 저희가 크게 뭐 이벤트를 경쟁업체 대비 뭐 메리트 있는 이벤트를 하지 않는다면은 굳이 저거를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저 기간에는 뭐 예산을 좀 줄여서 남겨두었다가 그 남겨둔 예산을 이제 그 해당 이벤트 끝났을 때 좀 더 상위에 뭐 저희가 못 잡았던 거를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매체를 또 확장을 한다든지 참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저가부터 고가까지의 상품 개수가 500종이 넘는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 전체 광고를 다 전체 그 상품들을 다 광고를 했을 때 예산이 이제 한 달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예산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상품의 개수를 줄여서 그 예산을 가지고 광고를 한번 집행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검색 광고, 그러니까 생활잡화 업종이라고 하면은 검색 광고도 특히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어느 정도 프로모션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아까 이제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행사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배너 광고가 어느 정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배너 광고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셔서 한번 광고를 해보시는 게 어떠실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만약 검색 광고에서 너무 이제 효율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희가 내고 있는 프로모션과 경쟁업체가 내고 있는 프로모션이 더 만약에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입찰가가 상대방이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이거를 따라가지 말고 그냥 저희 순위를 지키되 그 광고비로 쓸 돈을 제품에 더 프로모션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장 소재 같은 것도 요즘은 잘 어필이 되기 때문에 요즘도 이제 시스템이 많이 바뀌면서 쇼핑 검색도 이제 위에 주황색깔 글씨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눈에 많이 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기존에 뭐 2위 하던 게 경쟁업체들 때문에 뭐 5위까지 밀려났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프로모션을 더 넣어서 뭐 순위는 낮지만 이제 경쟁력을 더 갖추는 거죠. 그랬을 때 아마 로아스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이런 것도 사실 모든 제품을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좀 베스트 메뉴라든지 좀 마진율이 괜찮은 상품 같은 경우만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즌 매출 사실 높이고 싶으면 사실 저는 진짜 예산이 진짜 많지 않은 이상은 그게 SA 쪽에서는 경쟁을 하는 거를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게다가 상품도 너무 많다고 하셔가지고 왜냐면 저 시즌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이제 좀 돈을 많이 쓰는 시즌이라 맞아요. 저 때는 저희가 저거를 이기지 못할 거면 사실 저 어떻게 보면 피하는 것도 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뭐 다른 사람이 안 하는 DA 광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DA 광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단독 노출이잖아요. 단독 노출이라서 DA 광고 단독 노출이기 때문에 이제 SA라고 하면 이게 한눈에 가격 비교나 경쟁 비교가 가격 비교를 하기가 쉬운데 이제 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중간에 저희 이벤트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SA보다는 효율이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연말 이벤트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저는 하는 게 좋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가 제품을 판매하는 의류업체의 경우 예산은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예산은 1,0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는 메타만 하고 있고 자사명 검색량은 4,000건 정도 됩니다. 예산을 나눈다고 하시는 게 그 매체마다 예산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게 맞을까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사실 의류 쪽은 일단 브랜드 검색은 진행을 하고 계실 테고 나머지는 메타로 다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DA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SA 쪽에서 사실 저는 의류를 제가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고가 제품이라서 뭐 SA 쪽에서 세팅을 잘하고 CPC를
낮은 걸로 잡는다고 해도 저는 SA에서는 그렇게 파워링크나 이런 데서는 의류를 구매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쇼핑 검색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뭐 자사몰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그냥 페이스북으로 저 예산을 브랜드 검색 제외하고 다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저희가 광고를 함으로써 SA 검색량도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SA 쪽에서 뭐 고급 의류라고 키워드를 넣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의류 자체는 보여지는 게 뭔지, 제품이 뭔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SA 쪽에서 키워드나 뭐 세부 키워드를 잡을 거는 좀 구지스러운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페이스북만 진행을 하고 페이스북 광고를 많이 해서 저희 제품 저희가 이제 객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 검색을 하겠죠, 소비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자사명 검색량을 높이는 거를 KPI로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냥 브랜드 검색도 저희가 초반 금액까지 이제 7,000건 이하까지는 8,000건 이하까지는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 4,000건이라고 하면 사실 2배 정도까지는 늘어도 괜찮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DA 쪽에서 많이 브랜딩도 하고 좀 세일즈 쪽으로도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얘기 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다 대리님께서 해주셨네요. 진짜예요. 통했네요. 네. 그러면은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럴 경우에는 SA 매체는 사용을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자사명,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SA 안 한다는 거는 자사명 제외하고거든요. 근데 자사명 제외하고인데 제외하고 사실 이걸 키워드를 잡기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 의류라고 하면은 이거를 여성 의류가 메인 키워드일 텐데 옷 사실 때 여성 의류라고 검색을 하고 아마 구매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옷 살 때 남성 의류 검색해서 사본 적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보다 보면 이쁘다라고 사고 객단가가 높은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를 검색을 해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명품 쪽이라고 하면 사실 이거를 뭐 명품이라고 검색을 해서 이걸 사진 않잖아요. 맞아요. 뭐 비교를 할 때나 뭐 한눈에 볼 때야 뭐 명품 지갑이라고 검색을 해서 이제 이미지 들어가서 이런 거 이쁘네라고 해서 다시 뭐 구찌 지갑이든 뭐 보테가든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사실 SA 쪽에서 막 키워드를 이것저것 해서 굳이 높은 CPC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자사 검색량 수가 좀 많음에도 불구하고 파워링크로만 노출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량 수가 어느 정도 이제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8,000건 이하는 금액이 똑같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느 정도 조금 더 브랜딩이나 아니면 뭐 신뢰도나 그런 걸 다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매체를 선정하실 때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저는 이게 제일 단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소비자일 때 이거를 어디서 사는지, 그러니까 뭘 보고 사는지로 광고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비중 자체를.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의류라고 쳤을 때 나는 무신사에서도 사고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도 사라고 하면은 만약에 예산을 반반 나누면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사고 난 검색도 해서 사, 뭐 남자 반팔티라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사기도 해 라고 하면 세 가지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내가 어떤 매체를 보고 더 많이 내가 이용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매체 선정은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쇼핑에서 거의 최상단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튀는 업체들이 있어서 시즌 때는 고민이 좀 됩니다. 매출 볼륨을 낮추기는 애매해서요. 이 부분에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매출 볼륨을 낮추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은 크게 장점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최상단이라고 하면 일반 영역 말씀하시는 건가? 광고 영역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 비용을 기존에서 쓰고 계시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에 100가지 상품에서 만약에 뭐 500가지 아까 500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뭐 100가지를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으세요. 근데 저게 튀는 상품들이 사실 100가지가 다 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좀 이벤트를 100건 다 진행을 할 수도 없을 테고 거기서 또 마진율도 다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마진율이 높은 경우에는 저희도 입찰가를 똑같이 올려서 찍어 누르고 이제 굳이 안 올려도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저 때는 오히려 더 낮추는 거죠.
또 마진율이 좀 적은 제품은 쟤네들 티어 오르라고 하고 낮추고, 저희가 마진율이 괜찮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를 상향 조정해서 찍어 누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품별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찍어 누른다는 표현이 아주 가격하시군요. 오늘은 아주 두 분이서 얘기를 엄청 많이 궁금하신 거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의 답변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광고 담당자가 감당을 못하는 추세라서 이건 개인적으로 또 연락드려야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연락 주시면은 저희 이제 한별 대리가 또 이런 쪽 상품을 잘 보기 때문에 또 저나 한별 대리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또 안에 자세하게 보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존 만약에 광고 담당자가 이거를 못하고 감당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다 다운받아서 분석을 해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어쨌든 로우 데이터 파일을 받아서 어쨌든 이거를 필터를 걸었을 때 좀 이제 상위 순위 제품들이 있고 뭐 전환율이 높은 제품들 상위 순위 뭐 10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필터를 걸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다 일단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고 이런 것도 제품을 셀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저희가 준비한 주제로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라이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